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내년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되었습니다. 4,567명. 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의료계 분위기도 냉소, 냉담 그 자체입니다. 자, 정부와 보건당국은 오늘도 오락가락, 당근과 채찍을 오가는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내년도 정원을 확정지은 것이죠. 자, 문제는 내년도 신입생이 4,567명인데 올해 1학년이 거의 유급이 확실시 됩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올해 3,058명 플러스 4,567명, 총 7,625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7,625명이 향후 6년간, 즉 예과 2년에 본과 4년, 6년을 계속 쭉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국가고시 시험도 이들이 경쟁하게 되고 인턴 들어가는 것도 7,625명이 경쟁을 치른다. 정말 재앙적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정 짓고 30일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31일에 각 대학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대학별 그 수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의대 증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이후에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셈인데, 자, 문제는 정부는 혼자 이렇게 달려가는데 정작 이 의료계를 책임지는 의료인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미래 의사 인력이 지금 현장을 다 떠나 있습니다. 아니, 숫자는 이렇게 10년 후에나 나올 숫자죠. 이 7,000명, 4,000명이나 되는 이 미래 의사는 향후 10년 이후에나 나올 숫자인데, 현재 당장 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 인력 2만 명을 지금 현장에서 나가버리게 만든 이 정부입니다. 그러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지금 모든 대책들이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필수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갈길 가는 이런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는 정말 냉담 그 자체입니다. 자, 전공의 의대생들 분위기는 오전에 전해드렸고, 자, 오늘 의대 교수들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의과대학 교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전의비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의의 요구 사항은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 아니, 지금 정부가 돌아오지 않은,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의대생 탓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왜 설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그리고 의대 교수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당장 사법처리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 전달 체계와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자, 이렇게 지적했는데, 아니, 10년 뒤에나 배출될 이 증원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현재를 다 망쳐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문제면 거길 지원해주면 될 일이죠. 필수 의료가 문제면 지원해주면 되고 사법 리스크 줄여주면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지금 의대 증원을 들고 나왔다. 완전히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죠. 자, 계속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휴학계 처리는 왜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가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거 해주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유급당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비판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 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 의료를 폐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급 기준의 한시적 미적용, 학기 내 수업 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 실습과 같은 미봉책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제한을 해도 떠난 의대생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학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급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학년들도 휴학, 정상적으로 낸 휴학기이기 때문에 이거 처리해 줘야죠.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대학이 손해배상, 지금 민사소송에 몰릴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의대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의대들도 이거 휴학계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과거 부실 교육, 즉 교육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 폐교할 수밖에 없었던 서남대 의대를 언급하면서 자,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충북대 같은 경우에 49명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 여건이 되느냐, 이걸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전부 미달될 겁니다. 의대 교수들 확보되지 않았고 관련 시설, 기자재, 지금 줄줄이, 그러니까 의대를 마치 다른 인문대와 다른 사회과학, 법학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발상이죠. 이들을 가르칠 의대 교수부터 찾기가 어렵죠. 지금도 기초의학 분야는 교수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 분야는 지금도 가르칠 교수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의대 교수를 구해올 건가요? 또 7,600명이 실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대 그 실습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들어가죠. 심장 박동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마네킹 같은 이런 기자재들 정말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이 기자재 다 드리려면 각 대학별로 아마 수십억 원의 예산 들여야 될 겁니다. 이거 다 준비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뚝딱 짓고 강의실 하나 뚝딱 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의협의 이면택 회장도 아니 돌팔이 의사 교육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 그 심사 기준을 아마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전입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아니, 현장의 교수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못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정부는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돌팔이 교육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는 늘 해오던 대로 막무가내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오늘도 당근과 채찍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코미디 같은 기사 하나 보실까요? 정부,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의 불이익이다.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달라. 자, 지금 저 브리핑을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민수가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달라. 이걸 듣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뭐라고 할까요? 정말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든 상황이죠.
전공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네, 이 말 듣자마자 전공의와 의대생들 뭐 같은 소리라고 아주 욕을 한 바가지 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딱 듭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를 믿고 돌아와 달라. 앞에서는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자, 뒤에서 보면 경찰 또 조사 저렇게 합니다. 전공의 2명에 대해서 다음 주 조사를 한다. 강경책을 꺼내는 정부. 자, 지금 의협 전현직 회장뿐만 아니라 그 의협의 뭐 줄줄이 간부들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면택 의협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까지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로 전환시킨다라고 합니다. 아니, 변호를 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죠? 자, 이 변호사 의협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인인데 이 변호사까지 조사를 하고 또 전공의 2명을 불러서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을 불러다가 지금 의협 간부들을 조사하는 그 내용도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전공의들의 이런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 그리고 이 전공의들을 불러서도 집단 행동을 뭔가 모의했다, 공모했다, 또는 뭐 이걸 주동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모양인데 개별 사직입니다. 지금 마치 뒤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상하고 거기에 꽤 맞추는 이런 수사를 해 나가는 모양인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료계는 냉담하기만 합니다. 자, 멍들어 버린 이 K의료가 당분간 참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